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이 결국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승계 과정에서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주주 매수와 불법 노비, 시세 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었는데요. 수사팀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2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 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으로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이 부회장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기소 문제를 놓고 검찰 안팎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조차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십시오. 그만 좀 놔달라. 조금 노골적인 듯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여야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좀 놔줘라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작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갖다가 한 것만큼은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분식 회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사전에 알고 관여를 해야 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는 법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코로나19 사태 속에 삼성이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단을 받지 않았느냐. 선처를 호소하는 듯한 주장도 물론 있었습니다. 재계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말입니다. 4년간이나 이렇게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또 글로벌 기술로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 어떤 오너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아무래도 삼성 출신이란 특수한 인연이 좀 작용한 듯합니다. 여론은 여론일 뿐 증거도 없이 여론만으로 기소를 결정할 수는 없겠죠. 이른바 프로젝트 G.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주 공개한 문건인데요. 지난 2012년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이 문서가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건을 보시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이라 문구가 눈에 띕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 실제로 합병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의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됐었는데요.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 공방에 적어도 5년은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몇 년이 걸리든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 네, 결국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쪽으로 검찰이 결정을 내렸죠. 삼성 쪽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고반장? 네, 일단 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 직접 입장문을 냈는데요. 네. 자,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던 것이라면서 검찰은 앞서 수사심의 결정 8건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삼성 관계자는 최근 4년 반 동안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면서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 자체도 이제 2년 가까이 걸렸고 재판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조 반장의 그 예상이었는데 검찰이 신설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에 이번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길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건을 수사해 왔던 이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 4부장이 이 말씀하신 신설된 특별공판 2팀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 팀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길 예정인데요. 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처분까지 나오면서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도 이 특별공판 2팀에 맡길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분석입니다. 네,